황상과 황상은 황제죠, 황제. 그지? 황제. 만조백관이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관리객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만조백관은 여기서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를 얘기하는 거야. 조정, 모든 벼슬아치. 예, 만조백관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단어들을 다 알면 좋지만 모르면 그냥 관리객관이하고 넘어가면 돼.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지 단어 하나에 너무 신경 쓰면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좌장군 서경태라는 사람이 입직군을 동원하여 뭐 군이라고 있잖아, 군. 그러니까 군인을 동원한 거죠. 입직군은 의미 자체는 교대병사예요. 근데 그 교대병사라는 의미를 몰라도 아, 군인을 동원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칼을 들고 내달아 꾸짖기를 크게 꾸짖기를 누구를 혼내키는 것 같아? 이 몹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이 흉악한 놈은 여기서 악귀란 놈이야. 괴물이야, 괴물. 괴물 악입니다. 괴물 악귀라고 보시면 돼. 그 악귀에 대한 묘사가 나중에 나올 테지만 하고 칼을 들어 치니 아기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니 서경태가 날려 악입으로 들어갔다. 입을 들이쉰다고 악입으로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하죠.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괴물이고 서경태가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죽임을 당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이 보시다 크게 놀라. 상은 뭐 황제겠죠. 황상이겠죠. 황상. 그래서 똑같은 인물인데 고전술에서 항상 명칭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 황상은 상이라고 표현됩니다. 여긴 짐이라고 또 표현했어. 황제가 자기 자신을 또 짐이라고 표현하죠.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을 때 아마 전쟁터에서 전쟁을 여러 번 치렀다는 얘기 같아.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 신 중에 여러 신하 중에 누가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하늘 씻으리오.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와 아뢰길 한세충이라는 사람이 한세충은 지금 자기 자신을 소장이라고 낮추고 있는 거예요. 황제니까. 그 짐 자체가.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배워 황상께 바치리이다. 바치리이다. 이 이가 상대 높이면 서너말 엄이죠. 하고 황금 투구에 엄신갑을 입고 투구에 이제 갑옷 입고 팔척 장창 긴 창을 들고 청룡마 말 타고 내달아 외쳐 말하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항상 하는 얘기지만 황금, 투구, 엄신감, 뭐 팔척, 장창, 청룡마 단어 하나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장군이 황제에게 투구 쓰고 갑옷 입고 큰 창을 들고 말 타고 잡으려고 하는 거죠. 흉적은 악귀 얘기하는 겁니다. 흉한 적 목을 들여 내 칼을 받으라. 목을 들여 내 칼을 받으라. 이런 표현은요. 굉장히 그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아비가 크게 웃고 말하길. 아까는 내 숨을 들이쉬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어요. 모기 같은 건 뭐겠어요? 위에서 얘기하는 서경태가 되겠죠. 지금은 숨을 내쉴 것이니 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내부니 황제와 만조백관이 오리는 심리 자체가 3.9일, 한 4km 정도 됩니다. 오리면 2km 정도죠. 그러니까 날아갔다는 얘기야. 아비가 궁중에 텅 빈 것을 보고 새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다. 새 공주를 등에 업고, 그러니까 납치해 간 거죠. 납치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란 놈이 황제 앞에 나타나서 장군들을 죽여버리고 이 황조백관과 황상을 24 불어 쉬어가지고 저쪽으로 멀리 가게 한 다음에 세 공주를 납치해 갔어요. 이때 황상이 제 신과 함께 여러 신하와 함께 정신을 겨우 차려 항궁하시니 궁에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야. 세 공주가 다 없어졌다. 이거 누가 데려갔어? 아귀가. 상께 황제가 이 연고를 아뢰니 상이 크게 놀라 하교하시되 명령한 겁니다. 이런 해교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 보겠어. 경들이란 건 신하를 얘기하는 거고 소견이란 건 의견 얘기해보라.
원래 경은요, 이품 이상의 신하를 이 경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냥 신하라고 생각하면 돼. 하고 용루를 흘리시니 용루라는 건 그 용의 눈물이잖아. 임금의 눈물 얘기하는 겁니다.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이유영이 아래길 전 좌승상 김규가 지모라는 게 뭐예요? 지모. 슬기로운 꾀가 있다는 얘기겠죠. 넉넉하오니 불러 문의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결할 수가 없으니 좀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다가 이 일을 물어보는 게 어떻냐? 김규입니다. 그게 상이 깨다. 김규는요, 김원의 아버지예요. 김원의 아버지입니다. 어, 하나이다. 상이 깨달아 조서를 내려 김규를 부르셨다. 승상이 원을 데리고 원 동그라미 하시고 원. 이 사람이 아버지가 김규니까 얘는 김원이겠죠. 평안히 지내더니 천만의회에 사관은 장교예요. 그냥 장교가 조서, 임금이 내린 문서를 가지고 왔건을 받자와 본즉, 받아 본즉. 그러니까 어휘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적인 어휘예요, 다. 그리고 모르는 어휘,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다면 뜻을 주거나 몰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슷한 단어들인데 모양이 다른 단어들이 있잖아. 근데 같은 인물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락을 이해하시면 돼요. 전임 좌승상에게 붙이나니 그 사이 전임 좌승상은 김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서 읽는 거죠. 임금이 보낸 문서. 그 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팀은 불행하게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하리요. 경에게 옛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바삐 올라와 고명한 소경으로 짐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하였다.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국변을 부르니 악이 난리를 일으킨 일과 세공주 이런 말을 대강고하니 승상이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며 사은숙배하니 사은숙배라는 것은 절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상이 보시고 경이 고향에 돌아가면 짐이 불명한 탓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읽으면 전혀 어려운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맥락.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고전이 어려운 이유는 이 단어들이나 누가 누구 얘기하는지 헷갈리잖아. 근데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비슷한 인물인데 이게 뭐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황상은 상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짐은 또 상이고요. 짐은 황제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색충이 나와 이렇게 소장 이렇게 쓰니까 한세충이겠고, 그 다음에 이 한색충이 청룡맛하고 외쳐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비랑 대화하는 상황이고, 새 공주를 얻고 돌아갔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군이 불행하여 세 공주를 일시에 잃었으니 왜 그랬다고 했어? 아기가 내쉬는 그 바람으로 황제하고 조정의 관리들을 쭉 이 오리바깥으로 날려보내고 세 공주를 업고 달아났잖아. 심의 이 원이라는 건 원한을 어찌하리요? 경이라는 것은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김규겠죠? 이 일을 도와 평생 한을 풀리로다. 승상이 누구예요? 방금 얘기했던 김규잖아. 김규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요. 승상이라고도 표현되고, 원은 자기 자식입니다. 요게 헷갈릴 수 있겠지만, 승상이라는 게 보통 이제 국무총리 되는 직책이다. 직책이라고 생각하면 인물하고 구별이 될 거예요. 또 여기에서는 경이라고 표현한 거니까, 자, 소신이 또 승상 또는 그 김규를 얘기하는 거죠. 자식이 쌓는데 자식은 누굴 얘기를 하는 거야? 원을 얘기하는 거잖아. 창법 권술이 일세 무쌍하와 매일 종족 없이 단위 없기 연고를 연고입니다. 이유를 물으니 철마사내가 무예를 익히다가 일일은 하루는 그 산에서 아비라고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이 뒤를 쫓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하옵기 과연 허언이 거짓말이 아닌가 싶사오니 허언이라는 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야. 이런 단어가 기본값이야. 이거는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뜻을 모르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 알아야 될 단어들은 아셔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식을 불러들이심이 마땅할 거나이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라고 나왔죠. 원은 김구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김구의 아들은 무예를 익힌 존재고요. 악이라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쫓았다는 거 봐서 막상 막하였다는 얘기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악위의 어깨 같은 그 부상을 입힌 존재입니다. 이 원이. 그래서 원이 분명히 악의를 이길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지. 황상을 뱉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악의의 수굴로 들어간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이 철마산 부근에서 무예를 익혔잖아. 그리고 이 악의가 원래는 원과 싸우다가 도망간 거야. 도망갔는데 지하 소굴로 도망갔는데 구멍으로 쏙 해서 도망간 거예요. 자, 원수가 100개. 100개라는 게 뭐예요? 100가지 계획, 온갖 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계교를 베풀이이다 하고 약속을 전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 하였다. 원수가 누구니 또? 원수 누구예요? 원이잖아. 여기 있잖아. 원은 황상을 뵙고 원수가 되어 이렇게 돼 있잖아. 원수는 짱이야. 군대에서의 짱이야. 대원수, 원수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고전 소설의 특이점이 뭐냐면은 그 특정 인물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직책이 많이 나와요. 그 직책은 알아둬야지. 어떤 직책이 나오냐면 한림학사, 학사, 뭐 진학사 이런 식으로 표현돼. 학사는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 직책이잖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과거 급제를 하면 먼저 직책 주는 게 학사 정도입니다. 학사가 학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글을 잘 쓰는 애요. 그 관리 중에서 보통 과거 급제를 하면은 처음 직책을 주는데 글 잘 쓰는 애를 이 직책을 줘요. 그리고 포텐이 제일 높은 애들, 포텐이라는 건 능력치가 높은 애들을 학사로 먼저 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다가 한림학사, 뭐 진학사 이렇게 얘기가 나요. 김학사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싸움도 잘해가지고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원수나 대원수가 돼서 앞에 나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용어 같은 경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원수, 대원수. 황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황제 또는 태자. 태자가 뭐라고 했어? 세자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왕이잖아. 왕. 왕의 첫 번째 계승자를 뭐라고 하냐면 세자라고 해요. 근데 황제의 첫 번째 계승자는 태자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왕의 부인은 왕후. 그 다음에 황제의 부인은 태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잘 아셔야 돼. 용어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자, 어찌됐든 원수가 아귀를 죽이기 위해서 소굴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공주랑 만난 거죠. 지금 줄거리가 많이 생략이 됐지.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 계교를 베풀이이다. 이게 뭐겠어? 독한 술을 아귀한테 먹이고 나서 죽여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 하였다. 그때 이때 아귀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 거의 나으니 이 상한 머리가 아마도 지금 싸운 게 아니잖아. 예전에 철마산에서 처음 붙었을 때 상처가 난 거죠.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이거는 김원이 준 상처죠. 4, 5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남두성은요 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김원의 전생의 이름이 남두성이었던가 그럴 거야. 선생님도 이거 원작 읽은 지 꽤 오래됐는데 어찌됐든 그 남두성이 김원의 전생 이름이에요.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얘기죠.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왜? 아까 술 먹인 다음에 독한 술을 빚어서 안주를 장만한 다음에 얘가 골아 떨어졌을 때 칼로 죽이자는 얘기잖아. 대왕의 상처. 대왕은 악이죠. 낳으시면 첩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이건 거짓말하는 거야. 수의, 차도를 얻어오면 쉽게
몸이 괜찮아지면 남두성 잡기에 어찌 근심하리요? 근심하겠습니까? 주찬. 주찬은 술과 안주예요. 대령하여 싸우니 다 드시어 첩등에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라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야. 아기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들이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자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라고 했잖아. 이거는 입이 아홉 개란 얘기죠. 음식을 각각의 입으로 아홉 개의 입으로 다 먹고 있는 거야. 술이 취하면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시고 잠이 들어와 죽일 수가 있잖아. 아기가 듣고 잠을 자려 하거늘 막내 공주가 곁에 앉아 말하길 보검을 놓고 이 보검은 아귀의 보검인데 굉장히 특이한 보검이에요. 굉장히 날카롭고 망가지지도 않아. 그래서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 보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원수의 칼로 아귀를 딱 찌르거나 잘라봤자 안 죽습니다. 이 보검으로 죽여야 돼. 시중에 복음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라는 건 이제 목숨이죠. 죄 없이 상할까나이다. 그러니까 칼 주무실 때 술 취해서 그 칼을 휘두르면 우리 죽으니까 칼을 옆에다 놓지 말고 딴 데다 두고 주무시라라고 꼬시는 거지. 아기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라마는 혹 실수함 있을까 하노니 머리맡에 세워두라. 그런데 공주가 받아놓고 잠기를 기다렸다가 아기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는 날카로운 칼이에요. 협실, 그러니까 거실 같은 공간으로 나와서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원수는 아까 원이죠. 이루고 함께 후원, 뒤뜰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보소서. 원수의 칼로 먼저 치니까 반쯤 부러졌대요. 크게 놀라. 그 칼로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오히려 화가 치밀었을 것이다. 아기가 쓰던 비수,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진 훨씬 날카롭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요 고전수를 먼저 이제 해 드리는 이유는 먼저 이거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해 드리는 이유는 이게 고전 소설의 되게 전형이고 고등학교 2학년 그 모의고사보다 정교하게 짜여진 거랍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완벽하게 이해하면 풀기가 쉬워요. 딱 수능의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18번에 일단 몇 번일까? 2번이죠.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서술자의 개입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서술자의 목소리가 등장해서 자신의 가치 판단, 를 하는 게 보통 서술자의 개입이나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술자의 개입은 크게 얘기하면 뭐 각설, 차설 이런 것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감정이 드러나거나 이런 것도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근데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의 목소리가 등장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가치 판단하는 게 상황, 사건 이런 거에 대해 가치 판단하는 게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아니라 서술자의 목소리고 서술자의 판단이 들어가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편집자적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나 서술자의 개입 똑같이 봅니다, 거의. 자, 현재 과거 교차하는 부분은 없어요. 인물 간의 갈등의 원인, 인물의 회상이라는 거 보이지 않아요. 어떤 뭐 아버지가, 김원희가 옛날에 그 싸우다가 아기랑 싸웠어서 알고는 있다 하지만 이건 화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인물의 반응을 과장되게 서술하는 건 없었죠. 그렇죠? 비극성 완화도 없어요. 오케이. 그다음 거. 자, 19번. 19번의 답은 1번. 황상은 기억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해요. 이거는 이제 나온 게 없죠. 기억의 심각성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기억이 어딨니? 아, 국변을 부르니 나라의 병구가 국변이죠.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기억에 대한 대처 방안을 황상이 찾아내지 못해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 못해서 여러 뭐 조정의 백관들한테 물어봤더니 찾지 못하고 그래서 김규를 부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번이죠.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해서 김규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 맥락을 이해하면 전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1번이고
자, 20번 A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일단 3번 A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A가 어딨죠? 자, 그 전장인가? A가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하리요. 이거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D에서는 수의 차도를 얻사오면 남수성잡기에 어찌 근심하리요. 주창을 대령하였으니 다 드시어 첩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지? 그래서 3번이죠. 그지? 됐니? 그다음에 21번 같은 경우는 몇 번일까? 5번입니다. 자,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초월적 능력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자신의 보검으로 벽을 쳤더니 다 부서지지 않았어. 근데 아귀의 칼로 저기 뭐야 그 기둥을 베었더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 했다고 했잖아. 이거는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 자신의 보검으로도 죽일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초월적 능력의 시험이 아닙니다. 알겠지? 자, 5번이에요. 틀린 거 잠깐 검사 좀 하게 한번 볼게.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음. 음. 네. 이거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야, 이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직 이거 못 풀었죠? 그, 네, 이거 못 풀었죠? 그쵸? 요거까지 딱 풀고 갑시다. 요거까지 딱 풀고 갑시다. 다 푼 사람은 중간에 시 하나 풀고 가면 될 것 같고,